정진석 비대위를 띄운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원 면면을 공개합니다. 정 비대위원장 스스로 당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세운 만큼 통합형 인선에 관심이 큽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네 번째 가처분 변수로 남아있죠.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역구도 다녀오셨죠? 사하. 네네네네. 예, 사하 지역과 네. 또 부산 전체를 한번 네,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네. 다녀왔습니다. 부산 좀 민심 어떻던가요? 명절 때 가보니까요. 좀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좀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여당은 책임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네. 특히 아시다시피 여당이 지금 많이 좀 내분이 있어서 네. 내부적인 그 권력 다툼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실망감이 크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들 하면서 어쨌든 여야가 좀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정치권을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지금 여당이나 집권 여당을 좀 걱정하는 부분,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연거푸 승리를 했었는데 지금 야당하고 지지율 격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아직까지도 30% 초반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국민들도 부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뭐 걱정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계속 3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도 뚜렷한 정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희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높았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준석 전 대표 또 행보가 눈에 띕니다. 포항에 갔던 것 같아요. 포항에 가서 또 SNS에 당 위기 책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 윤핵관을 지목하면서 투 윤리위 이렇게 적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여론조사에 나온 그런 결과를 그렇게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많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을 적었다라기보다도 지금은 우리 당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내부적인 권력 다툼, 권력 투쟁에서 좀 그것을 극복하고 좀 통합을 시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것이 저는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의 저는 몫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책임 정치,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주문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계속 SNS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주장과 그런 표현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명색이 당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를 어떤 식이든 이제 몰아내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이준석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몰아냄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쫓긴다는 그런 데 대한 절박함이 지금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서로가 조금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떤 격렬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이것을 한 발짝씩 좀 양보하고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당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의원님께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특히 박수치면서 추인했던 그 부분,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진석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을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뜻보다는 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가처분에 대한 인용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걸 너무 좀 쉽게 가볍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좀 무리하게 제2 비대위를 좀 띄운 것이 과연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법치를 중요시 여기는 정당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과연 무리하지 않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원초적인 고민을 했던 거지요. 네. 자, 이 지금 윤핵관 이선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런 점을 말씀하셨던데 혹시 초재선 의원들 지칭한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면은 예.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을 조금 더 통합시키내고 화합시키는 그런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은 분께서는 이준석 대표랑 또 사이도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이제 SNS상 설전도 좀 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내분을 수습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비대위에는 조금 적합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직도 이제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조금 먼저 표현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론에 등 떠밀려서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비대위 인선 오늘 발표될 것 같은데요. 빠르면요. 자,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뭐 지역 안배 얘기도 있고 또 외부 인사 할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2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당에서 법원의 신문기일 변경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연기하는 게 이게 유리한 건지 어떻습니까? 빨리 결정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뭔가 아직까지 약간의 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연기하지 않았나 이런 또 일부 주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비대위가 실패를 했던 법원에서 인용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2차 때에 대해서 확신은 그렇게 100%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당에서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연기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결론이 어떻게 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게 당에 안 좋은 결론이 날 거예요. 예컨대 인용의 결정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인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은 당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예컨대 플랜 B라든지 이런 게 좀 준비된 게 있을까요, 혹시? 현재까지는 좀
다소 무리하게 제2 비대위도 추진해서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강행 처리라는 표현은 또 좀 약간 어쨌든 네네네네. 박수 치어서 이제 처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처리를 했던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이 비대위를 띄웠는데 이 비대위 역시도 인용이 되어버린다면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 되면은 그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 역시도 좀 만만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거는 정치적으로 푸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내나 밖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요. 정 위원장하고 이 전 대표랑 관계 이게 좀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화해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화해는 어렵다. 아니면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최근에도 좀 두 분이서 좀 약간 설전 아닌 설전이 네.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제2 비대위가 띄워졌을 때 네. 그 우려했던 부분이 좀 현실화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참으로 좀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새 비대위가 좀 당내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좀 수습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모습이 좀 더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입장은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대 이게 맞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법원의 판결을 좀 더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책임 정당의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법원 결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준석 대표가 괜찮다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있는 걸로 가야 된다. 내년 1월까지. 네, 어쨌든 당 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닌데 왜 비상대책위를 꾸렸느냐는 것이 그렇죠. 법원 판단의 그 어떤 근본적인 취지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우리 당이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좀 현명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도 뭐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 가처분이 다시 또 인용이 되면 또 비대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예.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또 제3, 제4 비대위가 그러니까요. 꾸려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참 국민들 보기에는 이 당이 집권 여당이 맞느냐 하는 식의 어떤 표현, 발언들을 했지만 그것이 당시에 묵살돼 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행했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주장을 하실지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그거 말고도 19일에는 새 원내대표 선출도 있습니다. 현재 구도는 안정감 있는 4선 정도냐 아니면 좀 전투력 있는 3선이냐 이렇게 지금 갈리는 것 같은데 어느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어쨌든 어느 3선이든 4선이든 예. 당에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스로 우리가 좀 자초한 측면도 있거든요.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또 윤석열 또 정부가 출범한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저는 원내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각에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박수 추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국회에는 좀 갈래라는 게 있거든요. 예. 한 번 했던 그 원내대표가 또 한다는 것은 갈래서 크게 좀 저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예, 저는 물론 주호영 의원도 훌륭하지만 네. 저는 3선, 4선 또
기타 또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역량도 저는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저는 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차피 뭐 경선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뽑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 당에 있는 우리 의원들께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역 안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친윤을 또 견제할 또 원내대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조경태 의원이거든요. 의원님도 좀 원내대표 생각이 있으신지요? 글쎄 저는 뭐 당내에서 좀 바른 소리 좀 선소리를 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직책에는 연연치 않고 있거든요. 저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좀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잘 잡아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원내대표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 야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어떻습니까? 이 특검을 지금 출범 초기거든요. 정부 출범 초기에 이 영부인 특검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치적으로 저는 여야를 경험했던 부분에서 네. 그 영부인 특검에 대해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썩 와닿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학력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이미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검찰총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제대로 총장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난 정부 때 어쨌든 이 내용이 나왔고 또 한 2년 6개월입니까? 1년 6개월 이상 털렸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집권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그 부분이 또 그 당시에도 다수당이었는데 네. 왜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보면은 논문 석사 박사 논문 표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도 석사 논문 표절했다고 본인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논문과 관련돼서 과연 특검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건지 그리고 여야 이번 기회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논문 표절을 했다면 석사 박사 논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위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보면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민주당에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는 좀 되묻고 싶거든요. 논문이 특검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논문 관련된. 그렇게 따지면 왜 그 논문 표절을 했던 정치인을 왜 여러분들의 정당의 당 대표로 뽑았는지, 예, 그거는 좀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자, 특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도이치 뭡니까 그 주가 조작입니까? 네. 그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불거졌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정권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검찰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국민들이 아신다면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국민들이 잘 몰라서 이제 사실 여론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던 부분인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도 그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와는 다르게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한 기소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조사받아야 되고 또 그게 사실로 네. 인정되면 또 죄를 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에서 일종의 그 맞불을 놓는 그런 느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서로가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네.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 이제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지금 쌍특검 제안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이 부분 짧게 받아야 될지 요거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 지금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우리 여당 내에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고요.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